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돈 공부를 하고 싶은데 뭐부터 읽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 계십니까? 서점에 가면 재테크 책이 수백 권입니다. 유튜브에 추천 영상도 넘쳐나요. 그런데 다 읽을 수는 없잖아요. 자, 오늘 경제머신이 직접 고른 책 5권을 드리겠습니다. 선정 기준은 3가지입니다. 첫째, 처음 읽어도 이해되는 책. 둘째, 읽고 나서 실제로 행동이 바뀌는 책. 셋째, 10년이 지나도 틀리지 않는 원칙을 담은 책. 유행 타는 종목 추천서는 없습니다. 내년에 읽으면 쓸모 없어지는 책도 없어요. 지금 당장 사서 읽어도 되고 5년 후에 읽어도 유효한 책들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 돈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이 책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 1997년에 나온 책입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재테크 책이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책이 말하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자산과 부채를 구분하라. 자산은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것, 부채는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것. 이 정의가 처음엔 너무 단순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걸 기준으로 내 삶을 들여다보면 충격을 받습니다. 차가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을 겁니다. 기요사키 기준으로 차는 부채입니다. 매달 유지비, 보험료, 감가상각이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거든요. 집은 어떨까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은 매달 담보대출 이자가 나갑니다. 부채입니다. 그럼 자산은 뭐냐고요? 배당을 주는 주식, 임대료가 나오는 건물, 로열티가 들어오는 저작권,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것, 이게 자산입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내가 지금까지 부채를 자산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앞서 영상구에서 말씀드린 ETF 투자, 왜 그게 중요한지 이 책을 읽으면 구조적으로 이해됩니다. 월급으로 자산을 사는 것, 그 자산이 다시 돈을 벌어오는 것, 이 사이클을 만드는 게 이 책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책을 처음 읽는 분들이 가장 충격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레트 레이스라는 개념이에요. 쥐가 쳇바퀴를 돕니다. 열심히 달리는데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기요사키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 쳇바퀴 위에 있다고 말합니다. 월급을 받습니다. 세금을 냅니다. 생활비를 씁니다. 다음 달 월급을 기다립니다. 연봉이 올라도 소비가 같이 올라가니까 남는 건 없어요. 이걸 빠져나가는 방법이 뭐냐고요? 자산을 사서 그 자산이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앞서 영상 6에서 중산층 붕괴를 다뤘습니다. 영상 9에서 ETF 자동화를 다뤘고요. 이 책을 읽으면 그 두 영상이 왜 연결되는지 구조적으로 이해됩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구체적인 투자 방법은 미국 시장 기준입니다.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내용도 있어요. 방법론보다 사고방식을 배우는 책으로 읽어야 합니다. 두 번째 책, 돈의 심리학 모건 하우절. 투자를 망치는 건 정보 부족이 아닙니다. 심리입니다. 이 책이 그 얘기를 합니다. 모건 하우절은 월스트리트 저널 칼럼니스트 출신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 투자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 숫자가 아니라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사례 하나를 봅시다. 로널드 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주유소 직원과 청소부로 일했어요. 연봉이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2014년에 사망했을 때 재산이 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0억 원이 넘었습니다. 비결이 뭐냐고요? 평생 아껴서 우량 주식을 사고 절대 팔지 않았습니다. 반면 리처드 퍼스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버드 MBA 출신 금융임원이에요. 억대 연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파산했어요. 레버리지를 너무 많이 썼고 시장이 내려갈 때 패닉셀을 했기 때문입니다. 청소부가 하버드 MBA보다 더 많은 돈을 모은 겁니다. 이 책이 말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앞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계좌를 자주 볼수록 수익률이 낮아진다고요. 이 책이 그 이유를 심리학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읽고 나면 왜 매달 ETF를 사고 들여다보지 않는 전략이 맞는지 납득이 됩니다. 이 책에는 수치 하나가 나옵니다. 미국 개인 투자자 대부분이 시장 평균 수익률의 절반도 못 번다는 연구 결과예요. 왜냐고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하는데 실제로는 반대로 합니다. 시장이 올라서 뉴스에 나올 때 삽니다. 시장이 내려가서 무서울 때 팝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남들이 흥분할 때 나도 흥분하고 남들이 겁낼 때 나도 겁내는 겁니다. 워런 버핏이 이런 취지로 말했죠.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져라. 이 말이 맞다는 건 다들 압니다. 그런데 실천이 안 돼요. 이 책은 왜 실천이 안 되는지를 심리학으로 설명하고 어떻게 그 심리를 이기는지를 알려줍니다. 실천에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 책, 주식시장을 이기는 작은 책, 조엘 그린블라트. 이 책은 얇습니다. 200페이지도 안 돼요. 그런데 내용은 묵직합니다. 조엘 그린블라트는 헤지펀드 매니저입니다. 20년 넘게 연 평균 40%에 가까운 수익률을 냈어요.
그 사람이 이 책에서 하는 말이 뭐냐고요? 그냥 인덱스 펀드를 사세요. 세계 최고의 펀드 매니저가 개인 투자자한테 주식 고르지 말고 인덱스 펀드를 사라고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전문 펀드 매니저 중 10년 이상 S&P 500 인덱스를 이기는 사람이 전체의 10%도 안 됩니다. 90%는 그냥 시장을 따라가는 인덱스 펀드보다 수익률이 낮아요. 전문가도 이기기 어려운 시장을 개인 투자자가 이기려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그럼 뭘 해야 하냐고요? 시장 전체를 사는 인덱스 펀드를 사고 오래 들고 있으세요. 이게 이 책의 결론입니다. 영상구에서 말씀드린 ETF 투자 전략의 근거가 이 책에 다 들어있어요. 처음 투자를 시작하는 분이 이 책을 읽으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네 번째 책, 절약의 기술, 스콧 리켄스. 투자도 중요하지만 투자할 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책은 그 얘기를 합니다. 스콧 리켄스는 미국에서 잘 나가던 마케터였어요. 연봉도 높았고 소비도 많았습니다. 집, 차, 외식, 여행 많이 벌어서 많이 썼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계산을 해봤습니다. 매달 버는 돈에서 나가는 돈을 빼니까 남는 게 없었어요. 연봉이 올라도 소비가 같이 올라가니까 저축이 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이게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그는 파이어 운동을 접하고 소비 구조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파이어는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경제적 자립과 조기 은퇴예요. 핵심 공식이 있습니다. 연간 지출의 25배를 모으면 은퇴할 수 있다. 4% 룰이라고도 합니다. 자산의 4%씩 인출해서 생활하면 자산이 줄지 않는다는 계산이에요. 연간 생활비가 3,600만 원이라면 9억 원을 모으면 은퇴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죠? 그런데 이 책은 그게 가능한 이유를 보여줍니다. 소비를 줄이면 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납니다. 첫째, 투자할 돈이 늘어납니다. 둘째, 은퇴에 필요한 자산 목표가 낮아져요. 매달 지출이 100만 원 줄면 투자금이 100만 원 늘고 동시에 은퇴 목표 자산이 3억 원 줄어듭니다. 100만 원 아끼면 3억 원짜리 효과가 나는 겁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와닿는 계산이 있습니다. 커피 한 잔 6,000원. 매일 커피 한 잔을 안 마시고 그 돈을 ETF에 투자하면 30년 후 얼마가 될까요? 매달 18만 원, 연수익률 7%, 30년 2억 2천만 원입니다. 커피 한 잔에 30년 후 가격이 2억 2천만 원이에요. 지금 쓰는 돈이 미래의 나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이 책은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보여줍니다. 소비를 무조건 줄이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진짜 행복해지는 소비와 그냥 습관으로 하는 소비를 구분하라는 거예요. 습관 소비를 줄이고 그 돈을 자산으로 바꾸는 것. 이게 이 책의 핵심입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소비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지금 쓰는 돈이 미래의 자유를 얼마나 갉아먹고 있는지 보이거든요. 다섯 번째 책, 넛지 리처드 탈러. 리처드 탈러는 행동경제학자입니다. 2017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이 책은 사람들이 왜 돈 앞에서 비합리적으로 행동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사례 하나 봅시다. 퇴직연금 가입률 연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에 자동으로 가입시키고 원하면 탈퇴할 수 있게 한 경우 가입률이 90%입니다. 반대로 자동 미가입 상태에서 원하면 가입하게 한 경우 가입률이 40%예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같은 퇴직연금이에요. 단지 기본값이 다를 뿐입니다. 기본값이 결과를 바꿉니다. 이게 넛지입니다. 이걸 내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ETF 자동이체 설정, 연금저축 자동 납입, 소비통장과 투자통장 분리. 이것들이 다 넛지입니다. 좋은 행동을 기본값으로 만들어 놓으면 내가 의지력을 쓰지 않아도 그 행동이 자동으로 일어나요. 탈러가 책에서 소개하는 실험이 있습니다. 머그컵 실험입니다. 한 그룹에게는 머그컵을 줍니다. 그리고 얼마에 팔겠냐고 물어요. 다른 그룹에게는 머그컵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에 사겠냐고 물어요. 컵의 가격은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달라요. 컵을 가진 사람은 평균 7달러에 팔겠다고 합니다. 컵이 없는 사람은 평균 3달러에 사겠다고 해요. 같은 컵인데 가진 사람이 2배 이상 높은 가격을 부릅니다. 이걸 손실회피 편향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이익보다 손실을 2배 이상 크게 느껴요. 투자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주식이 내려가면 손실처럼 느껴져서 팝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 손실이 되는 순간은 팔았을 때예요. 팔지 않으면 아직 손실이 아닙니다. 이 심리를 이해하면 시장이 내려갈 때 왜 버텨야 하는지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납득이 됩니다. 이 책을 읽으면 영상구에서 말씀드린 자동화 투자가 왜 의지력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인지 이해됩니다. 의지로 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구조로 만들어놔야 지속됩니다. 책 5권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 공부를 시작하면 주변 반응이 2가지로 나뉩니다. 재테크 시작했어? 뭐 샀어? 아니면 그런 거 공부해봤자 소용없어? 결국 운이야. 두 반응 모두 위험합니다. 첫 번째는 공부도 안 하고 남이 산다는 종목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개별 종목 투자의 함정입니다.
두 번째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예금에 돈을 넣어두고 물가의 구매력이 갉아먹히는 구조로 사는 겁니다. 오늘 소개한 5건은 이 두 함정 사이의 길을 알려주는 책들입니다. 종목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운을 믿으라고도 하지 않아요. 원칙을 세우고 감정을 통제하고 구조를 만드는 법을 알려줍니다. 책 한 권이 인생을 바꾼다고 하면 과장처럼 들리죠. 그런데 이건 사실입니다. 돈에 대한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10년 후 자산이 달라집니다. 자, 오늘 소개한 책 중 한 권이라도 집어드세요. 5권을 정리하겠습니다. 처음 돈 공부를 시작한다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부터 읽으세요. 자산과 부채를 구분하는 눈이 생깁니다. 투자를 시작했는데 감정 때문에 흔들린다면 돈의 심리학을 읽으세요. 왜 버텨야 하는지 납득이 됩니다. ETF 투자가 맞는지 확신이 없다면 주식시장을 이기는 작은 책을 읽으세요. 단순한 전략이 왜 최선인지 데이터로 보여줍니다. 투자할 돈이 없다고 느낀다면 절약의 기술을 읽으세요. 소비 구조를 바꾸는 법이 나옵니다. 투자 계획은 있는데 실천이 안 된다면 넛지를 읽으세요. 구조를 바꾸면 행동이 따라옵니다. 5권이 전부 연결됩니다. 마인드셋을 바꾸고 심리를 이해하고 전략을 확인하고 재원을 만들고 실천 구조를 설계하는 순서예요. 이 5권을 읽고 나면 경제 뉴스를 보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주변에서 재테크 얘기가 나올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모르면 흔들립니다. 알면 버틸 수 있습니다. 경제머신 로그아웃.